안녕하십니까. 저는 MI큐브 솔루션의 선행기술연구소에서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박영호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의 APS 솔루션 구축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회사 소개를 조금 간단하게 드리고요.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소개 드리고,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반의 그 APS 솔루션의 명칭이 저희가 스마트 디지털 트윈인데요. 요 소개를 드리고, 구축 사례, 그리고 뭐 R&D 과제 통해서 저희가 지금 솔루션 개발을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저희는 MI큐브 솔루션이고요. 이게 뭐 미큐브라고도 읽으시고 하는데 이 뜻이 MI 세제곱이거든요. 그래서 매뉴팩처링, 인포메이션, 인티그레이션, 인텔리전스고요. 보면 제조 현장에 나오는 정보를 통합하고 지능화한다라는 좀 단순하고 심플한 그 저희 모토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는 이렇게 하는 거를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전환을 전문적으로 하는 솔루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영역은 주로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분야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는데요. 특징인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은 기존의 그 전통적인 정보화 시스템 MES, 뭐 EES 이런 시스템들이고요. 그래서 설비로부터 데이터를 취합하고 위에 제조 정보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솔루션들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 솔루션은 AI, 디지털 트윈 같은 이제 제조 지능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정 뭐 컨설팅부터 SI 그리고 O&M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사업 뭐 부문별로 사업 현황을 보면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 저희가 2010년 이제 설립된 회사인데 거의 10년 이상 뭐 삼성 계열사나 이런데 뭐 ES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을 공급해 왔고 그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들은 이제 이미 많이 성숙해서 요 원 사이즈가 조금 매출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데요. MES, O&M, ES 같은 쪽의 사업이 이제 굉장히 크게 성숙해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업은 이제 AI나 디지털 트윈 데이터 레이크 구축하는 이런 쪽 사업인데 저희가 MLOps나 디지털 트윈 기반의 이제 APS 이렇게 솔루션들을 선행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제품화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솔루션들을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디지털 전환 솔루션 말씀드렸는데 이 설비 그 TC라고 해서 설비 통신하는 데서부터 그 ES 그리고 설비 온라인이라고 해서 설비를 이제 기존의 설비들을 그 클라우드나 아니면 온프라미스 시스템에 이제 제조 정보화 시스템에 연결하는 솔루션들을 갖고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게 MES 솔루션인데 이게 뭐 클라우드나 혹은 온프레미스로 다 구축이 가능한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반 위에 사실 디지털 트윈이나 뭐 AI, MLOps 같은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뭐그 설비 보정 관리를 뭐 예지 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FDC라고 하는 이제 폴트 디텍션 하는 거에 기존의 룰 기반으로 했다면 AI 기반으로 한다든지 하는 솔루션들을 공급하고 있고 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파트너십을 맺은 고객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뭐 삼성 전기나 이런 전기전자 쪽에 또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고요. 2차 전지나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식음료 쪽에서도 뭐 스마트 햇섭 같이 정보화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저희가 풀무원 같은 이제 그 식음료 회사들과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 저희 APS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 필요성인데요. 보시는 게 뭐 수식은 뭐 어렵지 않은데 보시면 리드 타임과 어떤 생산성, 변동성에 대한 관계식이고요. 리드 타임이라는 것이
어떤 캐파, 이 로라고 나오는 게 이제 캐파인데요. 캐파 대비 가동률의 변동성의 제곱의 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관계식입니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리드 타임, 아,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 투입을 많이 한다고 무조건 이제 생산성이 늘어나지 않고 어느 시점에 이제 그 리드 타임이 무한대로 이제 증가하는 구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스루풋과 리드 타임은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캐파 대비 가동률은 사실 그 열심히 노력하면 가동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의 영역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투입 변동성, 생산 변동성 같이 변동성은 사실 통제의 영역이 아니고 무작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취지고요. 보시면 이런 변동성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두 가지 변동성이 이제 채찍 효과로 대비되는 외부의 변동성이 있고요. 그래서 거래선의 주문 납기라든지 아니면 긴급 주문, 스펙 변경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결 효과로 불리는 이제 내부의 변동성이 있는데요. 내부의 변동성은 이제 설비가 고장 난다든지 요즘 같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인력이 이제 출근을 못 한다든지 이런 내부의 변동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변동성들은 이제 잘 대응이 돼야 되고요. 그 기존의 어떤 APS 솔루션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말씀드리면 최적화 기반의 기법에 이제 스케줄링이 있고 시뮬레이션 기반의 스케줄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적화 기법 기반 스케줄링이라는 거는 현재 이제 현장을 잘 분석을 해서 수식으로 만드는 건데요. 수리적인 모델로 이제 일반화하고 추상화해서 수리적인 모델로 만들고 얘를 이제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고, 그 최적화 알고리즘을 장점으로는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적화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글로벌 옵티멈이라고 하는 완전 최적화를 찾을 수 있는데, 이게 한계점으로 보면 이 완전한 최적화를 찾는 거는 사실 장시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 자체에 대한 유지 보수 난이도가 높은데요. 이 이유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수리적인 모델로 현장을 추상화해야 되다 보니까 이 모델링하는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어떤 도입 장벽 혹은 그 유지 보수 난이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법의 스케줄링은 이 신속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그리고 결과를 이력을 남겨서 이제 가상의 생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력 추적이나 뭐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와디프를 뭐 수행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은 이제 수리적인 모델이 아니고 현실에 있는 요소들을 컴퓨터에 이제 모델들로 관계를 배치하고 모델을 배치하는 걸로 이제 시뮬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이 시뮬레이션 자체가 어떤 최적화를 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와디프 시나리오를 잘 세우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실 그대로 이제 돌려보는 거다 보니까 좋은 현실을 만들어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만든 모델은 이제 모델 만들기는 쉽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정보들,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해서 이제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난이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특징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은 그럼 뭐냐? 기존에 이제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디지털 트윈은 다 아시는 것처럼 현실에 대한 디지털의 그 트윈이죠. 디지털 리플리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현실에 있는 것들을 이제 디지털로 옮기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그, 여러분 많이 쓰고 계시는 실시간 내비게이션입니다. 기존에 이제 그 내비게이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멍텅구리 내비게이션 시절에 한 번 길을 검색을 하면 사실 중간에 길을 바꿔주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제 옛날 일이긴 한데 스마트폰이 되면서 이제 실시간 내비게이션이 가능해졌는데,
이 보시면 가상 세계가 이제 디지털 맵으로 이제 현실을 모사하고 우리 현실 세계의 교통 정보, 사고 현황, 뭐 요즘엔 주유 정보나 이제 주변의 맛집 정보까지 이제 동기화가 되는데요.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대한 경로를 시뮬레이션에서 와디프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번 검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다가 사고가 나서 이제 이 길이 별로 막히겠다라고 하면 다시 그 대한 경로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시 경로를 수정해서 가게 되고요. 이런 어, 변동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디지털 트윈의 어떤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기반은 다음과 같이 이제 프로세스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디지털 모델을 먼저 그러니까 현상을 잘 관철해서 디지털 트윈 모델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 모델을 통해서 이제 대안 1, 2, 3 같이 이제 여러 가지 현실이 어떻게 발생할 건지 예측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통해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의사결정을 단순화해 보면 요 세 가지로 볼 수 있고요. 요때 필요한 게 이제 현실에 대한 파악, 그리고 가상 시나리오를 잘 세우는 거, 그리고 분석 및 의사결정을 이제 최적화하는 거가 있는데요. 이 각 단계별로 이런 페인 포인트들이 존재합니다. 보는 것처럼 이제 현실의 파악은 사실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자동화나 어떤 설비, 그 IoT나 엣지 컴퓨팅 같은 것이 잘 구축돼서 그 제조 현장의 맨 밑바닥 디바이스부터 데이터가 잘 올라와 줘야 되고요. 이 부분도 잘 어,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가상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을 그대로 모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최적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어떻게 얘를 그 와디프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이제 분석 및 의사결정의 품질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 기반과 기존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본다면 이제 그 과거의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왼쪽이 이제 리얼 월드고 오른쪽이 버추얼 월드인데요. 이 현 시점에 지금 어떤 최적화를 수행하면 지금의 그 데이터, 과거와 지금 현재의 데이터 가지고 어떤 최적의 생산 계획을 내놓게 되는데 기존의 어떤 알고리즘 기반은 요 뒤에 미래에는 사실 블랙박스로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트윈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미래에 대한 데이터를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하나의 선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와디프를 구성하는 만큼의 다중의 미래를 다 미리 진단해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기반이라는 게 기존의 전통적인 그 알고리즘 기반의 최적화,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반의 어떤 예측 분석 두 가지를 다 통합해서 하나로 돌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게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최적화하는 프로세스, 대응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생산 현장에서도 생산하고 그 생산의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운전할 때 이제 속도를 보면서 이제 과속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빠르게 하면서 조종하듯이 이제 생산 현장에선 생산 계획을 얼마나 잘 실행하느냐를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하고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강건한 생산 계획을 잘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거를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차로 보면 뭐 속도라든지 뭐 엔진의 온도, 뭐 RPM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이런 정량적으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평가할 수 있는 예측 지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할 때 얘를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따른 추후의 결과를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에 따른 이제 동적 대응을 잘 세워야 되고요. 그래서 A, B, C, D를 잘 보시면 이 플래닝을 잘 세웠지만 가다가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뭐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리액션까지 일어나는 이 액션 타임이 짧으면 짧을수록 KPI 저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어떻게 탄력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냐라고 보시면 세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매트릭에 따른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강건한 생산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나 최적화 룰 등을 이용해서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때 이 생산 계획에 대한 대안들을 와디프 시뮬레이션 통해서 이제 각각의 대안들을 평가해서 선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간에 사고나 뭐 이런 공사 같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긴급 주문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발생했을 때 바로 이제 동기화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음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의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대응책이 좋으냐, 어떤 길이 좋은 길이냐를 알려줄 수 있는 진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 진단 시점에 이렇게 어떤 그 안을 실행하면 이 빨간 점선 같이 쭉 KPI가 낮아지지 않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즉각 대응을 탄력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기존의 전통의 이제 APS나 스케줄링을 하고 있는데 좀 가장 큰 페인 포인트고요. 그래서 스마트 디지털 트윈의 솔루션 목표는 저런 알고리즘 기반의 최적화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반의 최적화를 합쳐서 두 가지의 장점을 살리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 보시면은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디지털 트윈 이제 정보 모델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의한 표준이 있는데 이 표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준이 중요한데 보시면 연계된 이제 MES나 ERP 뭐 이런 전통적인 정보 시스템들이 이미 다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끌어와서 어떤 디지털 트윈 모델로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취합을 하는데 자동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이제 계획을 세우는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분석 때도 많은 시간이 기존에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 정보 모델로부터 최적 스케줄을 위한 데이터 모델로 자동으로 변환이 돼야 되고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데이터로 자동으로 변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사결정을 위한 이제 KPI 지표들이 기업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KPI 지표들 리포트로 진단을 해주고 뭐 스케줄링 하거나 혹은 이제 리스케줄링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다 보고와 진단 결과를 랭킹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진단 리포트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 지연 요소를 다 줄인다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데이터 취합을 하는 곳의 지연, 분석을 하는데 지연,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연 요소들이 있는데 요 세 가지를 다 방지함으로써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구축 사례 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례는 이제 2차 전지 생산 공장에 대한 사례고요. 두 번째는 세라믹 종합지원센터라고 세라믹 그 산업을 지원하는 센터에 대한 구축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 말씀드리면 어, 2차 전지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정은 이제 다음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개의 그 큰 공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믹싱 극판, 건치 조립, 그리고 화성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이 좀 다른 공장이라고 할 만큼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고,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극제가 되는 이제 이 위에 활물질이라고 하는 애를 잘 섞어서 코팅을 하고요. 얘를 아변을 통해서 잘 눌러서 이게 슬리팅을 하고 하는 게 이제 한 키친타올만한 뭐 롤이 들어와서 두루마리 화장지로 이게 릴이라는 형태로 잘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걔를 이제 잘 말아둔 게 이제 젤리롤이라고 하는데 얘가 양극재, 음극재가 됩니다. 얘를 저희가 아는 이제 뭐 박스나 원통형의 케이스에 잘 배치를 하고 전해액을 주입하면 저희가 아는 형태의 이제 배터리가 되고요. 요때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화성 공정이라고 해서 그 셀을 상온 혹은 이제 고온에 계속 충방전을 뭐 짧게는 2주, 뭐 길게는 2달까지도 그 에이징을 거쳐야 배터리 성능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잡한 게 이제 출하 검사를 해서 스펙에 맞으면 이제 출하가 되고요. 맞지 않으면 사실 다 같은 공정을 다시 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술적으로 보면 리엔트런스 잡샵이 굉장히 복잡한 이제 최적화를 찾기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복잡한 공정들로 크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특성을 보면 이제 권치 조립이 가장 병목 공정이라서 여기에 어떤 생산 스케줄은 무조건 준수돼야 됩니다. 그래서 GSCM이라고 하는 데서 오는 이제 어떤 주립 그 워크 오더는 반드시 그 준수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생산 계획은 믹싱 독하는 권치 조립을 만족시키는 이제 풀 방식의 그 생산 운영 방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백워드 스케줄링을 해서 얘를 잘 만족시킬 수 있는 생산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화성 공정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복잡한 물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물류의 방해 그 디스패칭 룰이 중요하고요. 이 디스패칭 룰이 어떻게 운영해야 물류로 인해서 출하가 지연이 생기지 않는지 이 생산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른 목적을 가진 이제 스케줄링 알고리즘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성을 했고요. 이 공장의 전체 데이터 그 디지털 트윈 모델은 저희가 P4R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제품, 프로세스, 그리고 플랜, 그리고 공장에 대한 구조 정보, 리소스 정보에서 저희 그 스냅샷 정보라고 해서 생산 스케줄을 세워야 되는 시점에 사진을 찍듯이 이제 지금 현황의 데이터와 기준 정보들을 다 가져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요. 이 현장에서는 8종의 KPI 지표를 이미 그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라인별, 제품별, 공정별로 이제 상세 가셔야하는 결과 리포트 진단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시연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축 종합 결과로 보면 이제 여기 잡체인지 시간, 모델 이제 셋업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 요 그 잡체인지를 줄이는 생산 계획을 짜줬고, 그래서 케이스 1, 2에 대해서 보시면 그 지연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그 지연이 그 잡체인지를 최소화하는 생산 계획이 56.3% 정도 잡체인지 시간을 개선하자 3.6% 정도 많은 생산량을 볼 수 있다라는 결과를 냈고요.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생산 순서만 잘 결정해도 거저 3.6%의 생산성 향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실제 시스템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요. 보시면 대시보드라는 형태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시스템 이제 한 5가지 시스템으로부터 생산 데이터, 그러니까 스냅샷 데이터를 통합하고요. 한 번에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통해서 생산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한 번 나온 계획에 대해서 사용자가 한번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한번 수행하게 되는데 에지이즈, 그러니까 원래 생산 계획의 초도 생산 계획에 대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스케줄링 된 결과를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앞에는 권치 조립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이고요. 여기 화성 공장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보시면은 이제 7층으로 된 컨베이어로 돼서 굉장히 몰류가 복잡합니다. 이거를 다 실제와 같이 돌려보고 그 이력을 가지고 진단 리포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as is to be 분석에 대해서 비교 결과가 있고요. 공정별로 이제 어떻게 간트 차트를 생산을 하게 되는지 워크 오더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 생산이다 보니까 시간대별로 시계열로 이제 생산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뭐 가동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라인별 공정별로 다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라믹 종합지원센터인데요. 요거 조금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거의 동일한데 이제 3D 모델도 구축을 하고 프로세스 공정 계획 공정 특성에 따른 이제 제약식들을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담았습니다. 보시면 이제 리드 타임을 최소화하면서 그 스케줄링을 잘하는, 여기가 이제 그 전남 TP라고 하는 공공기관이라서 사실 영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영세한 그 중소기업들
그 장비를 대여하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다양한 회사로부터 예약이 들어오는데 예약을 최적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예약을 할 때 이제 큐타임 제한이라든지 이게 화학 공정이 있어서 일정 시간 이상 방치되면 안 되고, 그리고 에너지 누진 구간, 열 처리 설비가 많다 보니까 에너지 누진 구간을 넘지 않도록 이제 생산 계획을 짜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마찬가지로 구축을 했고요. MES로부터 예약 신청을 확정하거나 APS YDF를 여러 가지로 수행하는 두 가지 유지 케이스로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면 이제 업체가 들어와서 특정 설비를 이제 예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약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예약을 배정을 해줘야 될지 APS 시스템에 와서 다양한 와디프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자동으로 그 시간에 그 시점에 이제 MES나 ES, 뭐 WMS 같은 데서 기준 정보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설비가 고장난 게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전력 사용량을 어디까지 제한을 둘지에 대한 와디프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해서 예제로는 이제 세 개를 구성을 했는데요. 리스케줄링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어, 스케줄링을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장의 3D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반짝반짝하는 게 가동되는 모습이고 물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아까 그 사례와 다른 점은 이제 여러 가지 마디풀을 그 시나리오를 N개를 생성해서 다 비교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간트 결과를 보시면 생산 스케줄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시나리오별로 이제 검토를 할 수가 있고, 그때 이제 각각의 간트, 그러니까 생산 계획을 실행했을 때 어떻게 생산량이 나오는지 이제 진단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 리드 타임, 생산량, 그리고 임대에 대한 이제 예상 사용료들을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두 가지씩 이제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좋은 아닌지에 따라서 생산 계획을 확정하게 되면 MES 시스템으로 인터페이스가 돼서 워크 오더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시계열로 예측 결과를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여기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솔루션 개발 방향은 저희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이제 아시다시피 어떤 한 분야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돼 있습니다. 캐드 모델링도 필요하고 어떤 디지털 그 트윈 모델, 정보 모델을 또 만들어야 되고요. 뭐 어떤 진단에 대한 결과, 모니터링,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데이터 올라오는 이제 데이터 취합, 연결 통신까지 광범위해서 저희는 이제 많은 기업들과 지금 그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대가 필요한 어떤 그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그 기존의 생산 계획 스케줄링하고 생산 실행 모니터링 시스템이 합쳐져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계획도 하지만 계속 모니터링을 통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모델이고요. 표준 정보 모델 기반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연결하고 확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가지가 이제 기능 고도화인데 하고 진흥화라고 하는 두 가지 이 과제는 지금 정부 과제로 사실 그림에 나온 뭐 여러 기관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디지털 트윈 기술은 저런 그 디지털 트윈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이 AI나 이런 것들을 그 합쳐짐으로써 연합했을 때 더 많은 그 시너지나 어떤 가치가 창출된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정부기관 뭐 애틀이나 지금 이런 대기업들과 같이 지금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디지털 트윈에 이제 저희 모의에 해당하는 3단계에 해당하는 것들을 4단계 연합 트윈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제 표준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국제 표준 기반의 그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지금 저희 연구소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 도달하고자 하는 디지털 트윈의 어떤 솔루션의 목적은 신선한 디지털 트윈, 빠른 디지털 트윈, 똑똑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조금 지속적으로 동기화되고 변동성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디지털 트윈 솔루션으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영호 박사님, 예, 예, 감사합니다. 할 얘기가 많으셔서. 아, 죄송합니다. 준비를 너무 많이 예. 해가지고. 네, 이제 제가 버퍼가 한 10분이 있는데 다 쓴 것 같아요, 여태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에서. 근데 뭐 괜찮습니다. 제가 다 뒤에서 커버하면 되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서 사실은 디지털 트윈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앵글로 그다음에 요소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디지털 트윈 안에 내용도 많은데 지금 MI큐브의 우리 디지털 트윈 기반의 APS 구축, APS 지금 솔루션이죠. 그걸 이런 산업의 이런 회사들이 가장 우선순위야 1, 2, 3 이렇게 뽑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전자나 이런 전자회사, 전기전자 쪽이랑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이제 라인이 굉장히 길고요. 뭐 가전회사랑 지금 하고 있는데 라인이 길고 생산 계획을 짜는 분들이 그 공정별로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보는 시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 전기전자 쪽이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식품 쪽 이런 쪽도 많이 필요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식품 쪽하고 내화 같이 이제 그 철강 뭐 이런 쪽도 지금 1, 2, 3 순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전기전자, 식품, 그다음에 뭐 철강, 금속, 철강 뭐 이런 쪽 하고 있고요. 예, 메탈 뭐 이렇게 크게 보면 돼요. 예, 감사드립니다.